일본 문제, 미국의 산업위생 관련 전문 조직 중 미국 산업위생학회의 약자로 맞는 것은 미국 산업위생학회의 약자는 AIHA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 의학의 사회성을 강조하는 속에서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주장한 근대 병리학의 기초를 확립한 사람은 해당 인물은 루돌프 피루우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산업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을 재해 빈발자라 한다. 주의력이 산만하고 주의력 지속 불능, 흥분성, 비협조성이 있는 재해 빈발자는 어느 분류에 속하는가? 해당 재해 빈발자는 소질적 빈발자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우리나라 산업위생의 역사로 틀린 것은 첫 번째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맞고, 두 번째로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 공포 맞고, 세 번째로 1986년 유해물질의 허용량도 제정 맞고, 마지막으로 1988년 한국산업위생학회 창립은 1988년이 아닌 1990년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작업 중 체열 생산이 가장 많은 부분은 작업 중 체열 생산은 골격근과 간이 주로 담당하고 그 중에서 골격근이 가장 많은 부분을 담당하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육체적 작업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내용을 잘못 연결한 것은 첫 번째로 정신적 요소 태도는 맞고, 두 번째로 육체적 조건 연령도 맞고, 세 번째로 환경 요소 고도도 맞고, 마지막으로 작업 특징 동기는 틀린 내용으로 동기는 정신적 요소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자 1인당 직접 비용으로 300만원이 지출되었다면 총 재해 손실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는 1대4 비율이고, 그러면은 직접비가 300만원이면은 간접비는 1대4이므로 300 곱하기 4인 1200만원이고, 총 재해 비용은 직접비 플러스 간접비이기 때문에 300 더하기 1200을 해주면 1500만원이 나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하일리 총 재해 비용은 필기에 2번 나온 내용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8번 문제, 인체 계측 자료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자주 쓰이는 것은 인체 계측 자료는 다양한 체형을 고려하기 위하여 퍼센타일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환경위생학의 시조이며 실험위생학을 강조한 이는 해당 인물은 막스 폰 페텐코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보통 1리터의 산소 소비에 대한 에너지 소모는 대략 얼마 정도인가? 1리터의 산소 소비에 대한 에너지 소모는 5kcal이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다음의 사망재해 유형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뇌 심질환이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피로의 본태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첫 번째로 에너지원의 소모는 맞고, 두 번째로 물질 대사에 의한 노폐물의 체내 소모가 아닌 축적이 맞고, 세 번째로 체내에서의 물리화학적 변조는 맞고, 네 번째로 신체 조절 기능의 저하는 맞는 내용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는 답만 외우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인쇄 공장 바닥 한가운데 인쇄기 한 대가 있다. 인쇄기로부터 10m와 20m 떨어진 지점에서 1000Hz의 음압 수준을 측정한 결과 각각 88dB과 86dB이었다. 이 작업장의 총 흡음량은 약 얼마인가? 흡음량 공식은 이렇게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거리차는 20m-10m 대입, 음압 수준 차는 8-86dB를 해주면 답은 2434삽인이 나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관리 구분 판정 결과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 관리가 필요한 근로자를 나타내는 것은 이러한 것은 D1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건강진단 결과 건강관리 구분은 필기에 2번, 실기에도 나오기 때문에 표를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15번 문제, 산업피로의 검사 방법 중에서 CMI 조사에 해당하는 것은
CMI 조사는 신체적, 정신적 증상에 대한 자기 보고식 설문조사로 개인의 건강 상태 및 피로 자각 정도를 파악하는 데 사용되는 피로 자각 증상 조사 방법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다음 중 근육 작업 근로자에게 비타민 B1을 공급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B1은 호기적 산화를 도와 근육의 열량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다음 중 산업위생의 기본적인 과제를 가장 올바르게 표현한 것은? 2번의 작업 능력의 신장 및 저하에 따른 작업 조건의 연구는 산업위생 기본적 과제 하나에 속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우리나라 산업위생 역사와 관련된 내용 중 맞는 것은? 첫 번째로 문송면은 납중독 사건이 아닌 수은 중독 사건이고, 두 번째로 원진 레이오는 이황화탄소 중독 사건이 맞고, 세 번째로 근로복지공단과 네 번째로 보건복지부는 둘 다 작업환경 측정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제도 도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제정 및 공포는 고용노동부가 한 것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원진 레이온의 이황화탄소 중독 사건은 필기에 2번 나온 내용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19번 문제. 어떤 유해 요인에 노출될 때 얼마만큼의 환자 수가 증가되는지를 설명해주는 위험도는? 해당 위험도는 기여 위험도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취하는 행동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첫 번째로 근로자는 직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해당 작업을 즉시 중지시킨다가 아닌 근로자는 해당 작업을 즉시 중지시킨 후 직상급자에게 보고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 다음 중 근골격계 질환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4번의 환자의 발생이 집단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가 아닌 발생한다가 맞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 산업재해를 분류할 때 경미사고 혹은 경미한 재해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 경미사고는 통원 치료할 정도의 상해가 일어난 경우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문제.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에서 관리하고 있는 오염물질 중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3번의 포름알데히드는 시료채취를 고측 착관 또는 캐니스터로 소형하는 것이 아닌 해당 2사 DMPH가 코팅된 실리카겔 관이 장착된 시료채취기에 의한 채취를 하는 것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시료채취 및 분석 방법은 필기에 2번 나온 내용으로 시험에 나오는 것만 체크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상 대상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 자료로부터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응급조치 요령은 알 수 있고, 두 번째로 법적 규제 현황도 알 수 있고, 세 번째로 주요 성분 검사 방법은 아니고, 네 번째로 노출 방지 및 개인 보호구는 알 수 있으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물질안전보건 자료 작성 시 포함사항은 필기시험에 4번 나온 개념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25번 문제. 다음 중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4번의 사업주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이 아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6번 문제.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업병의 발생 원인을 찾아내거나 직업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질병과 화학물질 등 유해 요인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어떤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가? 해당 조사는 역학조사로 답은 1번이 되겠고, 해당 역학조사는 필기에는 한 번 나왔으나 실기에도 단답형으로 나오므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27번 문제. RWL의 계산 과정에서 각각의 변수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로 중량물 상수는 변하지 않는 상수값으로 항상 23kg을 기준으로 한다는 맞고, 두 번째로 운반 거리값은 최초의 위치에서 최종 운반 위치까지의 수직이동 거리를 의미한다는 맞고, 세 번째로 허리 비틀림 각도는 물건을 들어 올릴 때 허리의 비틀림 각도를 측정하여 1마에서 0.32 곱하기 a에 대입하는 것이 아닌
1-0.0032 곱하기 a에 대입하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중량물 취급 작업 권고 기준 RWL에 대한 내용은 필기에 3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공식과 들어가는 물성치들을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28번 문제, 산업재해에 따른 보상에 있어 보험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첫 번째로 유족급여는 직접비에 속하고, 두 번째로 직업재활급여는 직접비에 속하고, 3번의 대체인력 훈련비는 이쪽 간접비에 속하므로 아니고, 네 번째로 상병보상연금은 직접비에 속하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하일리의 총 재해 비용은 필기시험에 2번 나온 내용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29번 문제, 도수율이 10인 사업장에서 작업자가 평생 동안 작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재해 건수는? 도수율은 연근로시간수분의 재해 건수 곱하기 10의 6승으로 재해 건수에 대한 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고, 여기에 도수율 10 대입, 연근로시간수 12만 시간 대입하면 재해 건수는 1.2건이 나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도수율은 필기시험에 5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공식을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30번 문제, 다음 중 우리나라의 노출 기준 단위가 다른 하나는? 1번의 결정체 석영, 2번의 유리섬유 분진, 3번의 광물성 섬유는 단위가 mg per 세제곱미터인데 4번의 내화성 세라믹 섬유는 단위가 개 per 세제곱센치이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1번 문제, 피로의 현상과 피로조사 방법 등을 나타낸 내용 중 가장 관계가 먼 것은? 2번의 노동수명으로서 피로를 판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틀린 내용으로 노동수명은 근로자의 이직률, 퇴직률, 지속근무 가능 기간 등을 지표로 하여 피로 누적과 관련된 직무 적합도나 근무 지속성 등을 평가하는 유용한 간접적 지표로 사용되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2번 문제, 다음 중 고온에 수능된 사람들이 고온에 계속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내는 것은? 고온에 소능된 사람들이 고온에 계속적으로 노출되었을 때의 현상은 첫 번째로는 심장 박동수 감소, 두 번째로는 피부 온도 감소, 세 번째로는 직장 온도 감소, 마지막으로는 땀의 분비 속도 증가이기 때문에 증가하는 현상은 4번이 되겠습니다. 33번 문제, 다음 중 직업성 피부 질환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3번의 미국의 경우 피부 질환 발생 빈도가 오히려 높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4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의 종류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은 배치 전 건강진단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5번 문제, 새로운 건물이나 새로 지은 집에 입주하기 전 실내를 모두 닫고 30도 이상으로 5에서 6시간 유지시킨 후 1시간 정도 환기를 하는 방식을 여러 번 반복하여 실내의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나 포름알데히드의 저감 효과를 얻는 방법을 무엇이라 하는가? 해당 저감 효과를 얻는 방법은 베이크아웃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6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에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것은? 해당 프로그램 첫 번째로는 청력 보존 프로그램, 두 번째로는 호흡기 보호 프로그램, 세 번째로는 밀폐 공간 보건 작업 프로그램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7번 문제, 공기 중에 분산되어 있는 유해 물질의 인체 내 침입 경로 중 유해 물질이 가장 많이 유입되는 경로는 무엇인가? 해당 경로는 호흡기 계통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8번 문제, 아연과 황의 유해성을 주장하고 먼지 방지용 마스크로 동물의 방광을 사용토록 주장한 이는? 해당 인물은 플리니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9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의 자격과 선임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의 작업환경상의 유해 요인이 상존하는 제조업은 근로자의 수가 2,000명 초과가 아닌 3,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 또는 간호사 1인을 포함하는
2인의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가 맞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0번 문제.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특별관리 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의 페놀, 3번의 황산, 4번의 트리클로로에틸렌은 해당하나 2번의 클로로포름은 아니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1번 문제. 직업성 질환의 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번의 직업성 질환은 전체적인 질병 이완율에 비해서는 비교적 낮지만 원인 인자가 비교적 명확하고 유해 인자에 대한 노출을 조절할 수 있으므로 작업 환경을 안전한 수준으로 유지하면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2번 문제. 주로 여름과 초가을에 흔히 발생되고 강제기류 난방장치, 가습장치, 저수조 온수장치 등 공기를 순환시키는 장치들과 냉각탕 등에 기생하며 실내외로 확산되어 호흡기 질환을 유발시키는 세균은 해당 세균은 레이오넬라균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3번 문제. 직업병의 발생 요인 중 직접 요인은 크게 환경 요인과 작업 요인으로 구분되는데 환경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번의 진동현상, 2번의 대기 조건의 변화, 4번의 화학물질의 취급 또는 발생은 환경 요인인데 3번의 격렬한 근육 운동은 작업 요인에 속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4번 문제. 산업 피로를 가장 적게 하고 생산량을 최고로 올릴 수 있는 경제적인 작업 속도를 무엇이라 하는가? 해당 작업 속도는 지적 속도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5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인자의 분류 기준에 있어 다음 설명 중 빈칸 안에 해당하는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급성 독성 물질은 입 또는 피부를 통하여 1회 투여 또는 24시간 이내에 여러 차례로 나누어 투여하거나 호흡기를 통하여 4시간 동안 흡입하는 경우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6번 문제. 갈등 촉진 기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갈등 촉진 기법은 첫 번째로 자원의 축소, 두 번째로는 경쟁의 자극, 세 번째로는 조직 구조의 변경, 네 번째로는 커뮤니케이션의 증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7번 문제. 다음 중 전신피로에 있어 생리학적 원인에 속하지 않는 것은 첫 번째로 젖산의 감소는 틀린 내용으로 피로하면은 젖산 농도는 오히려 증가하고 두 번째로 산소 공급의 부족은 맞고 세 번째로 글리코겐량의 감소는 맞고 네 번째로 혈중 포도당의 농도 저하도 맞는 내용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피로의 원인은 필기시험에 2번 나온 내용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48번 문제. 다음 중 노출 기준에 피부 표시를 첨부하는 물질이 아닌 것은 첫 번째로 옥타놀 물 분배 계수가 높은 물질은 맞고 두 번째로 반복하여 피부에 도포했을 때 전신작용을 일으키는 물질도 맞고 세 번째로 손이나 팔에 의한 흡수가 몸 전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물질은 맞고 마지막으로 동물을 이용한 급성 중독의 실험 결과 피부 흡수에 의한 치사량이 비교적 높은 물질은 아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스키는 필기에 2번, 실기도 나오기 때문에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49번 문제는 답만 외우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근로자로부터 40cm 떨어진 물체를 바닥으로부터 150cm를 들어 올리는 작업을 1분에 5회씩 1일 8시간 실시하였을 때 감시 기준은 얼마인가? 해당 공식에서 H는 40cm 대입, V는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0 대입, D값은 이동거리이므로 150cm 대입, F는 작업 빈도 개수이므로 1분에 5회씩 한다 하였으니 5를 대입하면 답은 4.6kg이 나와 3번이 되겠습니다. 50번 문제. 사업주가 근골격계 부단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3년마다 실시해야 하는 조사는 해당 조사는 유해 요인 조사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1번 문제. 외국의 산업위생 역사에 대한 설명 중 인물과 업적이 잘못 연결된 것은 4번의 앨리스 해밀턴은 폐질환의 원인 물질을 수은, 화학 및 염이라 주장은 틀린 내용으로
앨리스 해밀턴은 이산화탄소 중독, 구리광산에서 규폐증, 수은광산에서의 수은 중독 등을 조사한 사람으로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앨리스 해밀턴은 필기시험에 2번 나온 내용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52번 문제. 실내 공기 오염물질 중 성면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3번의 성면의 여러 종류 중 건강에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무식 계열의 청성면이 아닌 각섬석 계열의 청성면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3번 문제.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것은 작업 시 소비되는 산소 소비량은 초기에 서서히 증가하다가 작업 강도에 따라 일정한 양에 도달하고 작업이 종료된 후 서서히 감소되어 일정 시간 동안 산소가 소비된다. 해당 내용은 산소 부채에 대한 내용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산소 부채는 필기에 한번 나왔으나 실기에 빈출로 나오는 개념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54번 문제. 유리 제조 용광로 작업, 세라믹 제조 과정에서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업성 질환은 해당 질환은 백내장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5번 문제. 근로자의 산업안전 보건을 위하여 사업주가 취하여야 할 일이 아닌 것은 2번의 내부 환기가 되는 갱에서 내연기관이 부족한 기계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가 아닌 내부 환기가 되지 않는 갱에서는 내연기관 기계를 사용 금지해야 한다가 맞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6번 문제. 교대제를 기업에서 채택되고 있는 이유와 거리가 먼 것은 첫 번째로 섬유공업, 건설사업에서 근로자의 고용 기회 확대를 위하여는 틀린 내용으로 섬유공업은 상관없는데 건설사업은 어두우면 작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대 근무를 할 수 없으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7번 문제. 직업성 피부 질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대부분은 화학물질에 의한 접촉 피부염은 맞고 두 번째로 접촉 피부염의 대부분은 알레르기가 아닌 1번에서 나온 것처럼 화학물질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접촉 피부염은 필기에 5번 나온 개념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58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의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에서 정하는 근로자 1인당 사무실의 환기 기준으로 적절한 것은 근로자 1인당 필요한 최소 외기량은 0.57 세제곱미터/hr 이상이며 환기 회수는 시간당 4회 이상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9번 문제. 인간공학적인 의자 설계 원칙과 거리가 먼 것은 인간공학적인 의자 설계 원칙 첫 번째로는 체중의 분포 설계, 두 번째로는 의자 좌판의 높이, 세 번째로는 의자 좌판의 깊이와 폭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0번 문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 기준에 있어 2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공기 중에 혼재하는 경우 유해성이 인체에 서로 다른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근거가 없는 한 유해 물질들 간의 상호작용은 어떠한 것으로 간주하는가? 그 기준은 상가작용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1번 문제. 인체 실험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인체 실험 시 고려사항 첫 번째로는 자발적으로 실험에 참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두 번째로는 영구적 신체 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은 없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실험에 참여하는 자는 서명으로 실험에 참여할 것을 동의해야 한다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2번 문제. 사망에 대한 근로손실을 7,500일로 산출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으로만 나열한 것은 첫 번째로 재해로 인한 사망자의 평균 연령을 30세로 한다. 두 번째로 노동이 가능한 연령을 55세로 본다. 세 번째로 1년 동안의 노동일수는 300일로 본다. 즉 30세에서 55세 55-30을 하면 25 1년 동안 노동일수를 300일로 하면 곱하기 300을 하면 이렇게 7,500일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3번 문제. 심리학적 적성검사 중 직무에 관한 기본 지식과 숙련도, 사고력 등 직무평가에 관련된 항목을 가지고 추리검사의 형식으로 실시하는 것은 해당 검사는 기능검사로 답은 2번이 되겠고 해당 심리학적 적성검사는 필기시험에 7번 나온 개념으로
표를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64번 문제. 산업재해를 대비하여 작업 근로자가 취해야 할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행동 첫 번째로는 보호구 착용, 두 번째로는 작업 방법의 숙지, 세 번째로는 사업장 내부의 정리정돈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5번 문제. 영상 표시 단말기의 작업 자세로 틀린 것은 첫 번째로 발의 위치는 앞꿈치만 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의 발바닥 전면이 바닥에 닿는 자세를 기본으로 해야 되고, 두 번째로 눈과 화면의 중심 사이의 거리는 40c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맞고, 세 번째로 윗팔과 아랫팔이 이루는 각도를 90도 이상이 되도록 한다도 맞고, 마지막으로 아랫팔은 손등과 일직선을 유지하여 손목이 꺾이지 않도록 한다는 맞는 내용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영상 표시 단말기 작업 자세는 필기에 2번 나온 내용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66번 문제. 산업피로의 증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산업피로 증상 첫 번째로는 혈액 및 소변의 소견, 두 번째로는 신경기능 및 체온의 변화, 세 번째로는 순환 기능 및 호흡 기능의 변화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7번 문제. 작업 관련 근골격계 장애 WMS-DS가 문제로 인식되는 이유 중 가장 적절치 못한 것은 3번의 WMS-DS는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예방하기 어려운 상해 내지는 질환이라는 틀린 내용으로 모든 산업 분야에서 예방할 수 있는 상해 내지는 질환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8번 문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결과 건강관리 9번에 따른 내용의 연결이 틀린 것은 1번의 R은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가 아닌 건강진단 1차 검사 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건강진단 결과 건강관리 구분은 필기에 2번, 실기에도 나오므로 표를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69번 문제. 교대제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두 번째로 교대 근무자와 주간 근무자에 있어서 재해 발생률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 아닌 교대 근무자가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0번 문제. 국내 직업병 발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번의 모 전자부품업체에서 크실렌이 아닌 비소라는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생리중단과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건강상 장애가 일어나 사회가 문제가 되었다가 맞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1번 문제. ACGIH TLV 적용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로 경험 있는 산업위생가가 적용해야 함은 맞고, 두 번째로 독성 강도를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닌 것도 맞고, 세 번째로 안전과 위험 농도를 구분하는 일반적 경계선으로 적용해야 함은 틀린 내용으로 안전 농도와 위험 농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경계선은 아니고, 마지막으로 정상 작업 시간을 초과한 노출에 대한 독성 평가에는 적용할 수 없음은 맞는 내용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ACGIH에서 권고하는 허용농도 적용상 주의사항은 필기에 3번, 실기에 잘 나오는 개념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72번 문제. 육체적 작업 능력이 12kcal/min인 어느 여성이 8시간 동안 피로를 느끼지 않고 일을 하기 위한 작업 강도는 어느 정도인가? 해당 공식은 3분의 PWC로 12kcal/min을 대입하면 4kcal/min이 나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3번 문제. 소금구를 이용한 작업의 개선 원리로 가장 적합하지 않는 것은 3번의 손바닥 중앙에 스트레스를 분포시키는 손잡이를 가진 소금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손바닥 전체에 스트레스를 분포시키는 손잡이를 가진 소금구를 선택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4번 문제. 작업이 어렵거나 기계, 설비에 결함이 있거나 주의력에 집중이 혼란된 경우 및 심신에 근심이 있는 경우에 재해를 일으키는 자를 어느 분류에 속하는가? 해당 재해를 일으키는 자는 상황성 노발자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5번 문제.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상 물질안전보건 자료의 작성과 비치가 제외되는 대상 물질이 아닌 것은 1번의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맞고, 2번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도 맞고,
3번의 대기관리법에 따른 대기오염 물질은 아니고 4번의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및 식품 첨가물은 맞는 내용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물질안전보건 자료의 작성 비치 제외 대상 화학물질은 필기에 한 번 나왔으나 실기에 6가지 스시어로 나온 적이 있으므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76번 문제. 금속이 용해되어 액상물질로 되고 이것이 가스상 물질로 기화된 후 다시 응축되어 발생하는 고체 입자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해당 고체 입자는 흉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7번 문제. 작업 대사율 계산 시 직접적으로 필요한 항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첫 번째로 작업 시간은 아니고, 두 번째로 안정시 열량은 맞고, 세 번째로 기초 대사량은 맞고, 마지막으로 작업에 소모된 열량도 맞는 내용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작업 대사량 RMR은 필기에 2번 나온 내용으로 식을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78번 문제. 현깁성 대사의 반응이 아닌 것은? 1번 반응은 맞고 2번 반응은 아니고 3번 반응은 맞고 4번 반응은 맞으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9번 문제. 산업안전 심리 5대 요소가 아닌 것은? 산업안전 심리 첫 번째로는 동기, 두 번째로는 감정, 세 번째로는 기질, 네 번째로는 습성, 마지막으로는 습관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0번 문제.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의 정의로 가장 적합한 것은?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에 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1번 문제. 다음 중 산업정신건강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번의 정신건강은 단지 정신병, 신경증, 정신지체 등의 정신장애가 없는 것만을 의미한다는 틀린 내용으로 정신건강이란 단순히 정신질환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더 넓게는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균형 잡힌 상태, 즉 정서적 안정, 대인관계의 원만한, 자아 실현의 가능성 등을 포함한 긍정적인 심리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2번 문제. 미국 산업위생 전문가 협의회에서 일일 8시간 및 일주일 40시간의 평균 농도로 거의 모든 근로자가 나쁜 영향을 받지 않고 노출될 수 있는 농도를 어떻게 표기하는가? 해당 표기는 TWA, 즉 TLV-TWA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시간 가중 평균 노출 기준 TWA는 필기실기 빈출로 해당 내용들을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83번 문제. 다음 중 스트레스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4번에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인체는 자기 조절 능력을 발휘하여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인체는 자기 조절 능력을 상실하여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여 정신적 또는 심신장애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4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허가 대상 유해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장에 보기 쉬운 장소에 반드시 게시하여야 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첫 번째로 제조 날짜는 아니고, 두 번째로 취급상의 주의사항 맞고, 세 번째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 맞고, 마지막으로 착용해야 할 보호구는 맞는 내용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허가 대상 유해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은 필기에 한 번 나왔으나 실기에도 서술형으로 나오므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85번 문제. 우리나라 산업위생 역사에서 중요한 원진 레이온 공장에서의 집단적인 직업병 유발 물질은 무엇인가? 해당 물질은 이황화탄소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원진 레이온의 이황화탄소 중독 사건은 필기에 2번 나온 내용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86번 문제. 피로의 판정을 위한 평가 항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평가 항목 첫 번째로는 혈액, 두 번째로는 감각 기능, 세 번째로는 작업 성적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7번 문제. 산업위생 관리에서 중점을 두어야 하는 구체적인 과제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과제 첫 번째로는 작업 근로자의 작업 자세와 육체적 부담의 인간공학적 평가, 두 번째로는 기존 및 신규 화학 물질의 유해성 평가 및 사용 대책의 수립,
세 번째로는 고령 근로자 및 여성 근로자의 작업 조건과 정신적 조건의 평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8번 문제. 근골격계 질환 작업 위험 요인의 인간 공학적 평가 방법이 아닌 것은? 첫 번째로는 OWAS, 두 번째로는 RULA, 세 번째로는 REBA, 네 번째로는 JSI, 마지막으로는 3DSSPP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9번 문제. 라마치니가 제시한 직업병의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라마치니가 제시한 직업병의 원인 첫 번째로는 근로자들의 과격한 동작, 두 번째로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유해 물질, 세 번째로는 근로자들의 불완전한 작업 자세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0번 문제. 사업주는 신규 화학 물질의 안전보건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인용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4번의 OPEC 회원국의 정부기관에서 인정하는 유해성 위험성 조사 자료는, 이 OPEC는 석유 수출 국기구로 이것은 산유국 간의 경제적 협의체이지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거나 공신력이 있는 시험 인증을 제공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1번 문제. 각 개인의 육체적 작업 능력 PWC를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해당 PWC 결정인자 첫 번째로는 대사 정도, 두 번째로는 호흡기계 활동, 마지막으로는 순환기계 활동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2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상 허용기준 대상 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첫 번째로 노말헥산은 포함되고, 두 번째로 1브로모프로판이 아닌 2브로모프로판이 해당되고, 3번의 포름알데히드는 해당되고, 마지막으로 디메틸포름아미드는 해당되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3번 문제. 사무실 등의 실내 환경에 대한 공기질 개선 방법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는 것은? 3번의 창문 개방 등에 따른 실외 공기의 환기량을 증대시키는 것이 아닌 실내 공기의 환기량을 증대시키는 것이 맞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4번 문제. 공간의 효율적인 배치를 위해 적용되는 원리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해당 원리 첫 번째로는 사용 빈도의 원칙, 두 번째로는 중요도의 원칙, 세 번째로는 기능성의 원칙, 마지막으로는 사용 순서의 원칙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5번 문제. 다음 중 재해성 질병의 인정 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으로 틀린 것은? 해당 판단사항 첫 번째로는 재해의 성질과 강도, 두 번째로는 재해가 작용한 신체 부위, 세 번째로는 재해가 발생할 때까지의 시간적 관계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6번 문제. 다음 중 개정된 NIOSH의 공고 중량 한계에서 모든 조건이 가장 좋지 않을 경우 허용되는 최대 중량은? 그 중량은 23kg으로 답은 2번이 되겠고, 해당 중량물 취급 작업 권고 기준 RWL에 대한 내용은 필기에 3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공식과 그에 들어가는 물성치들을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97번 문제. 다음 중 피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자율신경계의 조절 기능이 주간에는 교감신경, 야간은 부교감신경의 긴장 강화로 주간 수면은 야간 수면에 비해 효과가 좋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8번 문제. 다음 중 영양소의 작용과 그 작용에 관여하는 주된 영양소의 종류를 잘못 연결한 것은? 2번에 몸의 구성 성분을 보급하고 영양소의 체내 흡수 기능을 조절하는 것은 탄수화물 유기질 물이 아닌 단백질 무기질 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9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장애 예방을 위하여 작업시간 중 적정한 휴식을 주어야 하는 고열, 한랭 또는 다습한 옥내 작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의 녹인 유리로 유리 제품을 성형하는 장소는 고열 작업에 속하고, 2번의 도자기나 기와 등을 소성하는 장소는 고열 작업에 속하고, 3번의 다량의 기와 공기, 얼음 등을 취급하는 장소는 속하지 않고, 4번의 다량의 증기를 사용하여 가죽을 탈지하는 장소는 다습 작업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0번 문제. 1980년에서 1990년대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집단 직업병을 유발시켰던 이 물질은
비스코스레이온 합성에 사용되며 급성으로 고농도 노출 시 사망할 수 있고 1000ppm 수준에서는 환상을 보는 정신 이상을 유발한다. 만성 독성으로는 뇌경색증, 다발성 신경염, 협심증, 신부전증 등을 유발하는 이 물질은 무엇인가? 해당 물질은 이황화탄소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1번 문제, 다음 중 산업위생 통계에서 대표값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대표값 첫 번째로는 중앙값, 두 번째로는 최빈값, 세 번째로는 산술평균값, 마지막으로는 가중평값 등이 있으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2번 문제, 다음 중 실내 공기 오염과 관련 질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의 PRI는 건물 공기에 대한 노출로 인해 야기된 질병을 지칭하는 것으로 증상의 진단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 가능하며 공기 중에 있는 물질의 간접적인 원인이 있는 질병이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3번 문제, 작업 대사량을 계산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첫 번째로 기초 대사량분의 작업 대사량은 맞고, 두 번째로 작업 대사량분의 기초 작업 대사량은 아니고, 세 번째로 기초 대사량분의 작업시 열량 소비량 마이너스 안정시 열량 소비량은 맞고, 마지막으로 기초 대사 산소 소비량 분의 작업시 산소 소비량 마이너스 안정시 산소 소비량은 맞는 내용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작업 대사량은 필기에 2번 나오는 내용으로 식을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104번 문제, 산업피로의 발생 현상과 가장 관계가 없는 것은? 산업피로 발생 현상 첫 번째로는 생체내 조절 기능의 변화, 두 번째로는 체내 생리대사의 물리화학적 변화, 세 번째로는 물질 대사에 의한 피로 물질의 체내 축적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5번 문제, 스트레스 관리 방안 중 조직적 차원의 대응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는 것은? 조직 차원의 스트레스 관리 기법 첫 번째로는 직무 재설계, 두 번째로는 참여 의사결정, 세 번째로는 우호적인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6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건강진단의 종류가 아닌 것은? 건강진단 종류 첫 번째로는 일반 건강진단, 두 번째로는 특수건강진단, 세 번째로는 배치 전 건강진단, 네 번째로는 수시 건강진단, 마지막으로는 임시 건강진단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7번 문제, 다음 중 최대 작업력의 설명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최대 작업력은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상지를 뻗쳐서 닿는 범위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수평 작업 영역 구분은 필기에 자주 나오는 개념으로 정상 작업 영역과 최대 작업 영역을 해당 그림을 떠올리며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8번 문제, 16세기경 모든 물질은 독이 있다. 다만 그 양이 문제이다 라고 말한 독성학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사람은? 해당 인물은 파라켈수스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9번 문제, 작업의 강도가 클수록 작업시간이 짧아지고 휴식시간이 길어지며 실동률이 떨어진다. 사이토의 공식을 사용한 작업 대사율이 5일 때 실동률은? 실동률 공식은 이렇게 되고 여기에 작업 대사율 5를 대입하면 60%가 나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실동률 공식은 필기식이 다 나오기 때문에 공식을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110번 문제, 조건이 고려된 NIOSH에서 제안한 중량물 취급 작업의 권고치 중 감시 기준을 구하기 위한 식에 포함된 요소가 아닌 것은? 첫 번째로 대상 물체의 수평 거리는 있고, 두 번째로 대상 물체의 이동 거리는 있고, 세 번째로 대상 물체의 이동 속도는 없고, 4번의 중량물 취급 작업의 빈도는 있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1번 문제, 신발 제조업에서 보건관리자 1인 이상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 사업장의 규모는 상시 근로자가 몇 명 이상이어야 하는가? 신발 및 신발 부분품 제조업에서 보건관리자의 수를 1명 이상 반드시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답은 50명 이상 2번이 되겠습니다. 112번 문제, 산업위생 통계에 대한 용어 중 측정 시 발생되는 계통 오차의 종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계통오차의 종류 첫 번째로는 외계오차, 두 번째로는 기계오차, 세 번째로는 개인오차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3번 문제, 산소 부채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첫 번째로 작업 대사량의 증가와 관계없이 산소 소비량을 계속 증가한다는 틀린 내용으로 작업 대사량의 증가에 따라 산소 소비량도 비례하여 증가하나 작업 대사량이 일정 한계를 넘으면 산소 소비량은 증가하지 않는다가 맞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14번 문제, 산업재해 손실의 평가에 있어서 하일리 방식 기준으로 직접비와 간접비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직접비는 1, 간접비는 4로 1대4 관계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하일리 총 재해 비용은 필기에 잘 나오는 내용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115번 문제, 피로의 종류 및 증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번에 괄호는 피로 상태가 축적된 상태로서 단기간의 휴식으로 회복될 수 없는 병적 상태가 아닌 다음날까지 피로가 지속되는 형태이고 이렇게 단기간의 휴식으로 회복될 수 없는 병적 상태인 것은 3단계인 곤비 상태이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피로의 3단계는 필기에 자주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116번 문제, 작업 대사율이 3, 안정시 소모 열량이 800kcal, 기초 대사량이 600kcal일 경우 작업시 소요 열량은 몇 kcal인가? 먼저 작업 대사율 공식은 이렇게 되고 여기에 RMR 작업 대사율 3 대입, 그리고 안정시 열량 소비량 800kcal 대입, 기초 대사량 600kcal 대입하고 작업시 열량 소비량을 미지수 x로 둔 후 고학년 계산기에 있는 솔브 기능을 사용하면 작업시 열량 소비량은 2600kcal가 나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솔브 기능은 네오스터디 유튜브에 올려드렸으니 해당 기능을 꼭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117번 문제, 다음 중에서 피로물질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1번의 크레아틴, 2번의 젖산, 4번의 초성포도당은 피로물질이나 3번의 글리코겐은 근육에 저장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